호흡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일어나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호흡을 평상시보다 10% 좀 더 깊게 호흡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은 크나큽니다. 어디든 빠른 속도의 혈류 회전으로 인해서 몸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에 횡격막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내장 마사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부종인데, 부종이 뭔지 아시죠? 몸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에요. 주로 하체에 고이기 때문에, 혹은 자고 일어나서 관절이 붓는다, 피부가 붓는다,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부종이 하체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우리 몸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체가 순환 능력이 좋고 물을 잘 돌리면 하체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자꾸 중력을 이겨내면서 몸의 곳곳에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몸 곳곳에 사용되는 물은 우리가 진액이라고 하죠. 혹은 체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생명체는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을 아주 미세하게 분해를 해보면 전부 다 물의 작용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는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일으키는 작용, 소화액을 만들고 눈물을 만들고 혈액을 순환시키고 모든 행위는 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양소 하나를 우리가 세포까지 보내기 위해서도 물이 없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양분과 물질의 이동 매개체이기도 하고 몸 안에 일어나는 세포의 화학 반응의 아주 기본적인 매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생명력이 좋을 때는 피부가 윤기가 있고 관절이 부드럽고 장기가 건조하지 않고 매끌매끌하고 열받지 않고 노폐물도 물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체온도 수분 대사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됩니다. 즉 진액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생명활동 과정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물입니다. 몸 안을 돌면서 생명력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진액입니다. 그래서 생명활동력이 떨어지고 몸 안에 수분이 고갈이 됐을 때 진액이 고갈되면서 모든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긴 그 상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세포가 수분 고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이 진액이란 게, 수분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부종은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 물이 많이 있는 건데. 물이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몸에서 생명활동하기에 쓰일 물이 더 많으니까 더 이득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종은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있고 정체된 물입니다. 세포가 물을 갖다 쓰고 배출해내고 그 주변에 더러워진 물을 혈류가 가지고 가서 또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오고, 몸은 필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아요. 모든 물은 계속 이동하게 설계되어 있고 정체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조직이나 세포나 수분이 흐르지 않고 거기에 정체가 일어나면 붓고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종을 겪어본 분들은 정말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 몸에 피가 흐르지 않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정체되면 모든 부분이 매끄러운 부분이 없어지고 무겁고 둔하고 머리까지 둔해져요. 신체 활동이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거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이 고였으니까 물을 좀 빼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는 흐르지 않고 순환하지 않는 데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환을 시킬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단순히 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종이 왜 생길까요? 우리 장기의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군데입니다. 첫째, 물을 순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심장, 펌프입니다. 둘째, 물을 흡수하는 장기, 소화기입니다. 셋째, 남은 물을 배출을 하고 수분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장기, 신장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벗어나지 않아요. 심장이 약해진 사람은 물이 다 밑으로 가버립니다. 펌프로 온 몸으로 빠르게 혈액을 돌려서 곳곳으로 배치를 해줘야지만이 특정 부분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먹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우리가 물을 먹고 영양분이 들어왔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가야 될 대로 빨리 배치해주면 어디 고이는 현상이 분명히 덜해요.
근데 심장을 적게 쓰는 사람들,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부종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심장의 펌프가 잘 돼야지 우리 노폐물이 고이는 림프가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좋은 혈액이 가고 정맥순환이 빨리 돌아와야지 이 노폐물이 고여있는 이 림프 순환 자체가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전체 순환이 느려진다. 그러면 림프에 노폐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림프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왜? 얘도 그 노폐물을 견디게 설계는 되어 있지만 너무 긴 시간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림프가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온몸 여기저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을 시키면 통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붓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심장을 어떻게 강하게 유지하느냐, 이게 부종을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둘째, 우리가 수분이나 영양소를 먹었을 때 소화기에서 흡수가 되지만 소화기 효율이 떨어진 사람들은 영양분을 영양분답게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혈액이나 좋은 영양소로 변환을 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형태의 불완전한 체액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방에서는. 물은 물인데 탁한 물,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물이 아니라 정체돼서 고인 물, 독소형 체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화기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이 담음 현상이 생기면서 계속 좋은 혈액보다는 나쁜 체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껏 좋은 음식 먹었는데 몸에서 자꾸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음식 잘 먹었는데도 몸에 때깔이 좋게 안 나오고 자꾸 거무튀튀해지고 거칠거칠해지고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음식을 제대로 처리해서 좋은 진액까지 도달을 못 시켜서 탁한 액체가 증가했다. 이게 또 부종의 원인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신장은 우리 몸에 남은 물을 빼주거나 혹은 탁해진 혈액을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기예요. 신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탁해진 체액에 신장이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필터 기능이 잘 안 되고 신장이 빨리빨리 남아도는 물을 처리를 하거나 체액의 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체액이 너무 진하거나 너무 묽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를 못 유지하니까 우리 몸의 시스템은 딱 혈액의 농도나 체액의 농도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농도가 들쭉날쭉 해버리면 가야 될 때 안 가거나 어딘가에 고이거나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장은 우리 몸의 배수 펌프이자 가장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망가지면 물이 고이고 몸이 탁해진다. 심장이나 소화기나 신장이나 이 세 가지 수분을 관장하는 장기가 건강하려면 수분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면 이 장기들도 건강해지고 몸의 체액순환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만드냐? 단순합니다. 그 장기가 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게 관건이에요. 더 많이 들어왔다가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 이걸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장기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절을 못하니까 우리는 뭘 사용해서 수분이나 혈액을 많이 머금었다가 다시 뱉어내고 이 흐름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육이 많은 양의 혈액을 빨아들이고 다시 많은 양의 혈액을 뱉어내면 전체 혈류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느리게 돌던 물들이 빠르게 돌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정체됐던 혈액이 정화되기 시작하고 곳곳에 숨어있던 그 부종들, 정체된 물들을 우리가 갖다 쓰면서 재사용하게 됩니다. 근육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순환을 시키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기가 약해서 그래요. 기운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효과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조금 하면 지쳐버립니다. 기운이 딸려서. 제가 예전에 기가 뭐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의 시스템은 기, 혈, 수 세 가지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혈액순환, 그 다음에 수분의 정체와 진액으로서의 활동. 이게 잘 보장이 되면 몸이 튼튼해요. 근데 그걸 돌리기 위한 에너지, 파워는 기로 정의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기세가 좋다, 기운이 좋다. 우리가 기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힘이 세다, 에너지가 세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딴 게 아니고 근육이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근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문제로 다운이 돼버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특수한 경우고 대체적으로 근육이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좋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견뎌내는 능력이 좋다. 근육이 튼튼하면 내장의 근육도 튼튼할 거다. 우리가 이런 걸 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웨이트 운동을 하셔야 돼요. 무거운 거를 들으면서 근육을 자꾸 자극을 줘서 근육을 뻐근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근육이 볼륨이 형성이 되고 근육이 단련이 되고 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연습이 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지만 근육을 계속 자극을 주고 근육을 파열을 시키면 근육이 그걸 다시 치료하면서 볼륨을 키워나갑니다. 근육 세포의 숫자를 늘려요. 현재 숫자가 작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운동해도 효과가 없어, 운동하면 힘들어,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나중에 근육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기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숨이 찬 유산소 운동을 계속 같이 함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회전을 일으켜요. 산소를 빠르게 우리가 유입을 했다. 그 많이 유입된 산소는 결국 다 혈류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혈류가 가고 혈류에 산소가 많으니까 효율도 더 좋아지고, 유산소 운동은 심장, 폐, 소화기, 신장, 혈관 어디든 빠른 속도의 혈류 회전으로 인해서 몸 곳곳에 혈액이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숨찬 운동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가 약한 사람들은 호흡이 얕아요. 호흡이 얕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첫 번째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져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인다. 그건 몸 전체 에너지 대사량을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얕은 호흡으로 이 강한 육체 활동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호흡보다는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했을 때 몸 전체 순환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폐만 사용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라든지 복부까지 별로 영향을 안 받죠. 여기서 할딱할딱 해도 호흡은 되니까. 근데 깊은 호흡을 하다 보면 횡격막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내장 마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장 전체의 압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호흡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일어나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호흡을 평상시보다 10% 좀 더 깊게 호흡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은 크나큽니다. 매일 좀 더 많은 양의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10%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점이 크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했을 때 지금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게 유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위로 떠 있고 잡생각이 나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다하게 흐르던 의식의 흐름이 몸을 관찰하고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꾸정물이 가라앉듯이 싹 가라앉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나고 긴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호흡 한번 했을 뿐인데 지금 문제는 외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가라앉혀서 분위기를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를 관찰하고 내부의 호흡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흥분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있는데 깊은 호흡을 통해서 호흡, 소화기, 심박 리듬에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부교감신경의 영역이거든요. 기본적인 생명유지장치. 이쪽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흥분보다는 안정된 방향으로 자율신경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긴장한 상황에서는 에너지 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다 새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완하고 내 몸에 집중할 때는 이 에너지 손실을 막으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어요. 자꾸 외부로 뻗어나가고 바깥 일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자꾸 내면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오늘 부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상적인 수분의 흐름은 진액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심장, 소화기, 신장이 잘 협력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내 몸한테 그냥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육을 사용을 하면서 체액의 흐름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운동 플러스 평상시에 우리가 호흡 하나만 제대로 집중해서 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체액의 흐름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정말 단순해요. 방방거리고 흥분해서 이렇게 날뛰지 말고 자꾸 천천히 호흡을 깊게 하면서 이완을 시키면서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해야 될 운동을 하고 제때 일어나고 제때 먹고 이런 게 기본이 되어서 우리 체액순환이 일어나고 우리 몸이 붓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부종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소위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한답시고 몸에서 물을 잘 못 빼내네. 그러면 이뇨제를 쓰면 부종이 줄겠네. 굉장히 1차원적으로 이뇨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건 원인을 단 1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물만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다른 문제를 불러옵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돌아가면서 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신장으로 물만 뺀다. 신장이 힘들어져요. 물려 돌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었으니까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영양을 제한을 하게 되면 좋은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안 그래도 물이 고여 있었는데 여기다가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걸 자꾸 대체해내야 되는데 영양까지 부실해지면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손쉽게 뭔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손을 대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언제나 우리가 몸에 생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전체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단편적이고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자그마한 문제 하나 생겼을 때 자꾸 후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힘겹지만 삶의 세팅을 바꾸려고 해야 돼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거, 손쉬운 거, 그걸로 뭔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 전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목표, 매일 행하는 행위들, 그런 걸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 엮여 있어요. 뭐 하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전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문제 하나 생겼는데 내 삶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니 너무 바꿔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접근 못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재밌어요. 실제로 해보면. 문제가 표면에 한 가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트리거가 되고 기회가 된 겁니다. 이걸 기회 삼아 내 삶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결국에는 더 큰 삶의 변화, 더 큰 이득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작업들을 재밌게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초기 생산에서 사양 벌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차 리뉴얼을 하면서 야생화 벌꿀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사양 벌꿀이 훨씬 단맛이 더 강했더라고요. 야생화 벌꿀을 쓰니까 조금 더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단맛은 낮아지면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주니까 좋더라고요. 이 사이에 낀다 이런 식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의견들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사양벌꿀보다는 천연벌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입에 붙는다, 그리고 단맛이 강하다, 이 문제를 야생화 벌꿀로 바꾸면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저희 서초보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먹어봤을 때 첫 느낌이 뭐냐면 맛이 더 고급스러워졌다. 이걸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산 야생화 벌꿀을 쓰면서 원재료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하는 제품 라인업이기 때문에 감히 가격을 제가 못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든 경청을 하고 있고, 제품을 드시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제품 후기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리뉴얼 1, 2, 3 계속 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길게 드시고 계시는 분들 1년 넘게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뭔가 맛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한두 달 내로 계속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시점에 구할 수 있는 최상급 재료들을 그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맛이 달라요. 계속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방향성은 항상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